오늘 그 강의를, 그 제가 오늘 어떤 내용을 할 건지를 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3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그 오늘 좀 시간이 타이트해요.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할 거고, 그 질문은, 이 강의가 끝나고 질문 받는 시간을 따로 가질 테니까 그때 질문을 다 해주세요. 그 중간중간에 정말 궁금한 거, 이런 것만 남겨주시고, 제가 다 답변하면서 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총 3교시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1교시, 지금은 제가 뭐 여기 있는 대표님도 그렇겠지만은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게 많이 힘든데 저는 개업하고 1년이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는 계속 적자였으니까.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기점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제가 버틸 수 있는 상규야. 변화가 됐는지를 이제 1교시 때 어,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2교시 때는 여기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푸는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을 모으고 이런 마케팅 이런 퍼널에 관련된 거를 개념 정리를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네이버 쪽에서 광고를 많이 하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블로그 개념 정리만 해드릴 거고 블로그 디테일한 거는 제가 당연히 블로그 강의 때 해야겠죠. 오늘은 그냥 개념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네이버 카페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이거 관련된 걸 2교시 때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3교시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좀 피곤하다. 그러면 1교시, 2교시는 어디 뭐 누워서 그냥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그냥 흐르면서 들어도 되는데 3교시 때는 메모장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크루 때도 안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3교시 때는 이거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그 마케팅 퍼널을 직접 한번 설계를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개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제가 오늘은 여기 있는 뭐 대부분 많은 분들한테 집중을 할 수는 없고 제가 한 20%, 30% 대표님들한테 집중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모객은 되게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 퍼센트가 있대요. 들어오는 퍼센트. 그리고 강의 중간에 나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계속 남아있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 집중을 할 거고 오늘 라이브 들으신 분들은 강의가 끝나면 내일 제가 그 따로 VOD 찍어둔 거 있어요. AI로 그 편집하는 거. 그거 같이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계속 뭐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또 즉석으로 또 몇 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대표님들이 사람을 무한대로 모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투자를 하실 건지, 하실 수가 있는지, 내가 사람을 계속 모을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얼마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았어. 채팅창에 한번 일단은, 네네, 남겨주세요. 알았어요. 아, 내가 뭐 사람을 계속 모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진짜 한 달에 얼마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 답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계속 모을 수 있는데 내가 얼마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한 달에 5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내가 사람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돈 20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자, 사람을 계속 무한대로 모을 수 있다면 100만 원 정도. 자, 100만 원 정도 모으실 수가 있죠. 이게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사람을 무한대로 모을 수 있는 게 기존에는 그냥 막 사람만 모았죠. 그거는 쉬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나의 예비 타겟의 사람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금액은 우리 대표님들이 진짜 내가 내 타겟을 계속적으로 모을 수 있다라 그러면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나중에 진짜 이렇게 이 상황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만큼 쓸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대표님의 땡땡땡은 발생이 되나요? 발생이 된다면 이게 흘러가는지 모아두시는지 지금 이 두 개에 대한 답은 3교시 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씩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아까 1교시 때 얘기 드렸죠.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는 되게 빠르게 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개업을 하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10가지 쓴 내용 중에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냥 일단, 그러니까 좀 자리 좋은 곳에 개업하고, 그냥 사무실 내부 좀 이쁘게 꾸미면 손님이 알아서 오고, 더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 엄청난 전략 계획을 다 짜고 하시는 분들보다 일단 그냥 오픈하고 일단 상황을 보자라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음식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개업을 했는데 오픈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업한 날부터 딱 지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 지나가다 들어오고 막 뭐 꽃 있고 막 뭐 있고 막 뭐 나눠주고 이러니까 막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차리니까 그래도 오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손님이 어떤 손님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니까 들어오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와서 제가 개업한 지 한 일주일 정도 그 시기에 오셨던 분들이 무리한 금액을 많이 내놓고 가신 거죠.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게 여기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 그러니까 이제 초짜니까 그게 잘 모를 거다. 그 처음에 개업했으니까 엄청 열심히 할 거다라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거래가 되지 않는 물건들을 계속 받게 됐었죠. 근데 저는 그때는 이런 걸 몰랐죠. 아는 게 없으니까 일단 친절하게 응대하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물어보면 해주고 뭐만 얘기하면 다 해주고 거의 뭐 슈퍼맨이 된 것처럼 활동을 했었죠. 근데 사무실에 손님이 온다는 거, 그리고 문의가 온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이때는 몰랐죠. 친절한다고 계약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때 엄청 친절했죠. 개업하고 거의 뭐 1개월, 2개월 요때는 엄청 친절했습니다. 뭐 손님이 주차하러 가면 주차장까지 나가고 그 사무실까지 같이 오고 나갈 때 주차비 계산해서 보냈어요. 막 다른 부동산에 들리지 않게. 전철 타고 오신다 그러면 전철역 앞에 나가서 왜냐면 오는 길에 저희가 46개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친절하게 했어요. 엄청 친절하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았죠. 이게 친절이랑 계약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물론 친절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계약이랑 연결되지가 않는 거죠. 이 친절을 유지하면서 계약을 나오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친절만 하고 고지고대로 다 얘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한 달 좀 지나가니까 이제 주변 부동산이 어떤지 탐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부동산이 손님이 많은지 그리고 광고를 하면 어느 부동산에서 매물이 몇 개 있는지 그렇게 서칭을 하면서 시간을 계속 보냈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는 이제 물건이 없잖아요. 물건이 없으니까 이제 공동중개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물건은 없고 손님은 그래도 온라인에서 제가 마케팅을 막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막 오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건이 없으니까 당연히 공동중개를 해야 되겠죠. 그때 왜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 그때 느끼게 됐어요. 어떤 분은 되게 호의를 갖고 저를 받아주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손님이 이 물건을 보는데 여기서 공동중개를 잘 안 해주면 결국에는 이 손님은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제 이런 상황, 그러면서 이제 주변 부동산 사장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상가를 할 때는 또 요거랑 달랐습니다. 이 아파트는 공동중개가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상가는 내가 매물이 많으면 공동중개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업종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1년 동안에는 아파트만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계약이 안 나와도 마음이 가벼워요. 이제 내 사업장이 생겼다, 뭐 이렇게 생겼다 하면서, 나도 이제 대표다, 뭐 사장이다 이러면서 그냥 빨리 출근하고 싶어요. 계약이 안 나와도 가서 뭐 청소도 하고 싶고, 막 사장님 된 기분을 느끼면서 그냥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는, 이 직장 생활에서 퇴근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되게 뿌듯하고. 그렇게 좀 지냈어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렌트프리 기간이 끝났습니다. 렌트프리 기간 이제 한 2개월은 이제 자리 잡는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후딱 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계약에 대한 게 슬슬 이제 월세도 나가고 그때부터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약간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리 부동산만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다른 데는 그러니까 지나가다 한번 보면 꼭 다른 데 꼭 사람이 있는데 뭐 우리만 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그러고 다니니까 한 2, 3개월 그러고 다니니까
뭐 첫 계약은 한 6개월 걸린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그런가 보다. 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진짜 6개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초조해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안 나오면 이제 너 문제가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 느끼게 되니까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첫 계약 언제 나왔냐 했냐. 근데 이게 주변에서만 물어보면 괜찮은데 가족들도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게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 계약했냐는 말이 들어오면서 초조함이 이제 그때부터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또 6개월 차 때 첫 계약이 나왔습니다. 또 금액이 좀 높은 거를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거는 막 내가 막 기쁘다 이것보다도 이미 마이너스죠. 6개월 만에 나왔으니까. 근데 주변에 나 계약했어. 이거 막 가족들,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를 막 알리고 싶었어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막 계약하는 즐거움, 막 돈 들어오는 것보다 아 그냥 계약했다. 이거를 주변에 알려서 나도 된다. 나도 계약이 나온다. 이거를 되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하나는 어떻게 나왔는데 연속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때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와, 이거 그만해야 되나? 계약 기간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2년 계약을 했는데 아직도 1년 더 남았어요. 이거는 인테리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폐업해도 손해고 운영해도 이거 손해가 되는 약간 그런 구조가 이제 예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그럴 때도 이 희망 고문이 사람을 막 가지고 놀죠. 막 갑자기 손님이 전화 와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막 할 것처럼 해요. 그러면 또 그 막 우려됐던 이런 거를 또 다 내려놓고 또 막 될 것 같으니까 또 신나가지고 또 막 일을 합니다. 현재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갑자기 연결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또 막 수수료 막 암산하게 되고 근데 또 막 기운이 나요. 아, 근데 꼭 이러다 보면은 뒤통수 맞고 잠수 타고 갑자기 빠그라지고 이게 반복됐습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좀 나가기 시작했죠. 이 근데 희망 고문으로 어떻게 1년을 버텼어요. 희망 고문이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막 힘들고 뭐 하고 하는데도 갑자기 손님이 전화 와가지고 아, 저 계약하려고 이렇게 나오면 또 갑자기 그 막 내가 막 고민하고 있었던 거 다 없어지잖아요. 여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게-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열심히 하고 뭐 하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전문성이 없다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와, 1년 전에 나란 사람이랑 계약을 왜 할까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막 엄청 열심히는 하는데 결국에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의 그 심리,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물건을 내놓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고 솔직하게 그냥 다 오픈하는 게 맞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제가 아무리 봐도 전문성은 최하입니다.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고객 응대나 이런 부분들이. 장점은 있었죠. 뭐 사무실 위치, 뭐 인테리어,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제가 또 온라인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장점은 있었지만, 이 전문성이라는 점수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최하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여기 이거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 세 번의 심정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누적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됐었을 땐 현실을 부정합니다. 왜? 아직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요. 저도 6개월 버틸 돈 이미 준비를 해놨고. 그래서 저는 내가 할 거니까 집중하자. 열심히 하다 보면 될 거야.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힘들어. 제가 제가 개업한 날 어쨌든 개업한 그 연도 자체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부동산 막 하락장 들어갈 때. 근데 현실을 부정했죠. 뭐, 그래. 지금 괜찮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적 마이너스가 이제 1,00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뭐 드물다라고 하지만 재정비는 해야 된다. 뭔가 바뀌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제 성향을 많이 좀 챙겼거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이거를 챙겼다가 이때부터 이거는 내 성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계약이 나오려면은 내가 그냥 계약 나오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지 내 성향이랑 뭐 내가 뭐 출퇴근 시간 뭐 이런 거 나한테 맞는 거 워라밸 이런 거 다 챙기면 이거 1,000만 원에서 안 끝난다. 이제 그거를 문제를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적 마이너스가 진짜 2,000만 원이 보면요. 이때는 진짜 제가 이거 조금 강하게 좀 썼어요.
강하게. 제 이때 심정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쓰레기라 그랬어요. 그냥 너 생각하지 마. 그냥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건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건 안 돼.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계속 그 자기 합리화하고 뭐 다른 사람도 힘드니까 같이 힘들어야 되고 와 막 그러니까 제가 막 아이디어 되게 많이 떠올리거든요. 항상 지금 뭐 평상시에도 그때는 그냥 아이디어 떠올려도 혼자 욕했어요. 저한테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검증이 끝난 거예요. 너는 너 생각대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너는 이제 2천이 아니라 진짜 완전 망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 현실을 인정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 이때 2천만 원까지 오니까 그냥 이제 저는 이제 다 필요 없고 그냥 저랑 비슷한 상황. 개업한 지 뭐 1년, 2년 된 사람 아니면 이 분야에서 잘 된 사람을 찾아가자.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그 블로그 글에도 써놨지만 이때 돈이 없는데 대출 땡기고 막 해가지고 이 돈으로 그 막 상가 강의 들으러 상가도 원래 제가 상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 생각 다 쓰레기라 그랬잖아요. 돈 되는 게 상가예요. 그래서 상가 되게 잘한다는 전문가 찾아가지고 여기 퇴근하고 저녁에 가서 오프라인에서 계속 듣고 그것만으로 안 되고 또 이제 사업을 또 배우기 위해서 사업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막 수업 듣고 막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그때 또 돈이 없는데 또 몇천만 원 더 썼어요. 그때는 이거 말고 답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미 안 된다는 거를 2천만 원 정도 까먹었을 때 왔었습니다. 제가 뭐 홀 몸도 아니고 저도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그 공인중개사 공부 1년, 뭐 1년 만에 따긴 했지만 그러면 공부하는 시기 개업하고 1년, 2년 동안 생활비가 없었겠죠. 진짜 이 금액이 다가 아니에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잘 된 사람의 노하우를 일단 적용하자. 나라는 사람 다 버리고 잘 된 사람 거를 적용하자. 내 생각은 진짜 하지도 마. 막 이러면서 그냥 이거 괜찮아. 그럼 막 시도해봤어요. 막 책도 이때 엄청 많이 봤어요. 막 보고 그냥 막 다른 사람 잘 된 사람 걸 막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벽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야가 요만큼까지밖에 못 보니까 여기 틀에서만 계속 이 중기업을 적용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새로운 분야 그리고 사업이라는 걸 배우고 책을 보면서 막 시도를 해봤죠. 원래 같으면 안 했어요.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게 보였습니다. 음, 이때부터가 제가 와,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요, 진짜 현실이 맨날 바빠요. 돈 까먹으면 더 바빠요.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결과가 없죠. 나 바쁜데 막 제가 보면은 막 잡스러운 걸 하고 있고 이것저것 막 다 해놓고 혼자 만족해요. 되게 중요하지 않은 계약이랑 연결되는 일도 아닌데 그만큼 막 혼자 막 이것저것 막 합니다. 뭐라도 해야지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이때 막 대출 알아보죠. 막 이 최악을 대비를 해야죠. 월세 못 낸 것까지 생각해야죠. 막 가족들까지 그 돈 다 생각해야 되죠. 막 속병이 터지죠. 막 인간관계는 끝났어요. 그냥 못 만나죠. 그리고 막 고객한테 막 강요하게 되고 도덕적이지 않은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막 기분이 태도가 되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정신 차리니까 맨날 또 술 먹고 있어요. 막 안피도 막 담배도 막 생각나고 진짜 막 예전 직장 가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거 뭐 이거 다 접고 새로운 거 해야 되나 막 별 생각 이렇게 그냥 계속 살았어요. 진짜 이때 제가 기억으로는 16일 연속 술을 마셨어요. 그냥 혼자 집에 가서 막 혼자 나가서 소리치고 막 될 것 같은데 막 뺏기고 막 이런 게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막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그래도 얻은 게 있었어요. 제가 진짜 지옥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아래 블랙홀이 있었어요. 근데 블랙홀에 들어갔는데 지하수가 또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자기 위로만으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때 깨달았어요. 이때.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로 될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때 요거를 깨닫고 내 능력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 길고 날고 막 뭐 하고 해도 나 혼자 내가 이 중개업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막 한 달에 1,000, 2,000, 3,000 이렇게 버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 능력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게 직원 채용을 한 거예요. 제 능력만으로는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광고하고 사람 모으고
제가 막 잡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을 채용을 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 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1년 동안 진짜 막 지옥 같은 시간에 그래도 제가 희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희망이었냐면 손님이 많았어요. 방문하는 사람, 전화 오는 사람. 제가 막 한참 할 때 막 직원 5명 막 있을 때 누구 하나 전화기 불 안 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23년도 초반에. 진짜 다 바빴어요. 그 막 엄청 많이 왔어요. 막 저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진짜 많이 찾아왔었고, 제가 그 끌어당기는 힘이 막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포기를 못 합니다. 근데 사람이 많은데 계약이 안 나고 이게 진짜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데, 사람은 있는데 다른 데서 계약하고, 나중에 전화하면 다른 데서 계약했어요, 이미. 저한테는 요런 거 본다 그랬는데, 전화하면은 이상한 거 계약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못 받아들였는데, 결국엔 뭐 다 제 잘못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 유일한 빚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 했었던 거는 딱 요렇게만 했어요. 개업하고 1년간, 블로그, 그리고 네이버 카페, 그리고 파워링크 상담. 요 네 개를 엄청나게 집중을 했습니다. 블로그는, 그러니까 저는 막 제가 안 한 거 얘기 안 해요. 제 거 블로그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양천구에 있거든요. 양천구에 있는데, 양천구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다 돌면서 우리 그때 같이 일하던 분들이 다 아파트별로 다 글을 올렸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여기 한 군데 아파트를 하고 있지만, 여기 지역적 특성상 목동 학군지다 보니까, 여기 목동에서 양천구에서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목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여기를 내놓고 가죠. 그래서 그렇게 다 잡다 보니까 진짜 블로그로 잡았을 때 연락이 진짜 많이 오고, 네이버 카페는요, 제가 쪽지 작업으로 물건을 꽤 받았습니다. 네이버 카페, 부동산 카페 이런 데 들어가면 고민들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거기다 쪽지 작업을 많이 했어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뭐 좀 다양한 얘기를 했겠죠. 뭐 수수료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거기서 DB를 받고 그 아파트를 또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있었던 게 파워링크였습니다. 파워링크가 네이버 블로그로 우리가 상위 노출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파워링크는 그 키워드가 클릭 한 번에 100얼마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다 파워링크로 잡아놨어요. 네이버 검색하면 그러니까 제가 어디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역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 상담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이 상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아래에서 얘기 드릴 거예요. 어떻게 상담을 하고 지금 현재도 저는 요걸로 모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1년 동안은 딱 요거만 했어요. 그래서 요거만으로도 1년 동안 진짜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졌고, 영상은 안 했어요. 이때는 아예 영상까지 할 시간도 없었고, 딱 요 네 개에 집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구체적으로 좀 얘기 드리면 좀 장악하는 전략으로 다가갔어요. 아까 얘기 드렸죠?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다 장악했다고. 여기 자체적인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카페 쪽지 작업, 파워링크. 우선 손님을 계속 모았습니다. 계속 모으고 공동중개도 계속 붙였어요. 근데 이제 공동중개를 처음에 의도적으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었던 이유가 배워야 되니까. 브리핑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배울 데가 없잖아요. 저는 자격증 따고 한 달 만에 개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동중개를 통해서 그 손님이랑 얘기하고 어떻게 브리핑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 공동중개 통해서 그때 녹음기를 켜고 그러고 나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면서 그때 출퇴근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제가 통화한 내용 아니면은 그 녹음한 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노래 절대 안 들었어요. 마이너스 1,000만 원대까지 노래 들었어요. 노래 들으면서 막 오늘 뭐 하지 막 이랬거든요. 진짜 2,000만 원 넘어가니까 그냥 눈 뜨면 바로 그때 엄청 집착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 통화 녹음을 진짜 많이 들었고, 고객이랑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오늘 하루 이렇게 오늘 뭐 하지 이렇게 계획을 짤 때 고객이랑 전화해야 될 거 있죠. 그 중에서 막 이거 전화하기 싫은 거. 그거를 사무실 안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면 조금 있으면 밥 먹어야 되고 그 하루 종일 가거든요. 저는 운전할 때 제가 전화한 거 듣는 거 아니면 제일 전화하기 싫거나 빨리 끝내야 되는 거를
운전할 때 그때 사무실 들어오기 전에 끝내놨어요. 이거만 끝내놔도 그 사무실 들어왔을 때, 와, 좀 뚫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화하기 싫고 약간 그런 빨리 해결해야 돼 이런 거 있죠. 이거 들고 사무실 오는 순간 거의 반나절은 끝납니다. 그렇게 시간을 계속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1교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진짜 제가 블로그에 있었죠. 6개월 동안 뭐 버릴 돈 뭐 준비하라고. 그러면 진짜 버려요. 버려도 되는 없습니다. 버려도 되는 돈은 진짜 세상에 없어요. 제가 버려보니까 알겠어요. 그거를 이제 계속 자기 합리화하면서 6개월 동안 문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계속 무턱대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진짜 많이 몰랐었던 게 생태계를 몰랐어요. 여기 이 지역은 어떻게 어떤 데는 매물을 받아서 다 뿌리는 데가 있고, 어떤 데니까 그런 생태계, 어디서가 물건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많이 당하는 것도 많았겠죠. 구조상 하위 구조에 있으면 먹히는 구조라는 거를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 상가할 때 막, 엄청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진짜 많이 그랬습니다. 많이 바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랑 상가하면서 와, 이건 또 영업이랑 계약까지 전혀 다른 시장이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1인으로 갈지 조직적으로 갈지를 결정하고 운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면접을 보통, 나 이제 사람 뽑아야 돼 해가지고 그때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요. 딱 1년 지나고 나서는 면접은 그냥 계속 봐요. 제가 시간을, 미팅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면접은요, 그냥 제가 시간을 최대한 많이 투입을 해요. 왜냐면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뽑으려면 내가 뭐 사람 필요할 때 뽑아가지고 급하게 뽑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보면은 1시간 반. 진짜 빨라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 나눌 거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진짜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때 이제 채용을 하는 거지, 필요할 때 보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인재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게 이제 대표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제가 빨리 개업을 해보니까요. 물론 그건 있어요. 뭐, 빨리 개업을 하면 좋다. 뭐,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빨리 개업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나의 활동 지역에서 좀 생태계를 파악하고, 여기서 내가 매물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매물 확보 전략을 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사무소 내부에 있는 퍼널 설계를, 우리 퍼널 설계 3교시 때 할 거잖아요. 그거를 미리 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좀 저처럼 이런 거를 좀 많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2교시 때 요거 얘기 드릴 거예요. 자, 간단하게 먼저 한번 얘기 드리면 이게 막 뭔가 말로 풀다 보니까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입 곱하기 전환율 그러면 구매 즉 계약서 작성까지 가겠죠. 자, 유입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유입이라는 거는 내 사무소에 누군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는 내가 유입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명당 구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블로그 하는 거, 제 블로그 보고 연락 오거나, 또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면 뭐 사무소 입지, 뭐 인테리어, 뭐 유튜브,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우리 대표님이 아는 거,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이 유입이 되고, 제가 유입만 잘하고, 전환율이 안 돼가지고, 구매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자, 전환율은 진짜 중개 실무죠. 중개 실무, 그리고 세일즈, 설득력, 고객 관리, 그리고 내가 갖는 신뢰도.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됐을 때 유입이 되고 이 전환율까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유입이 자신이 있어서 개업을 한 거였습니다. 전환율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근데 이게 고객을 설득하는 설득력, 중개 실무, 고객 관리, 신뢰도. 저는 이 네 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지금 우리가 부동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뭐 조금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긴 하지만 이게 기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동산 업을 하는데 이 부동산 업,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불황일 때는요. 당연히 유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인을 할 겁니다. 이때는 마케팅 강의도 많이 들을 거고 내가 갖고 있는 SNS 채널들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근데 산업 자체가 호황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 유입이 내가 뭐 움직이지 않아도 산업 자체가 호황이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는 유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개 실무적 이런 좀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손님만 들어오면은 계약이 어느 정도 잘 나오겠죠. 이게 이 산업 자체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그럼 내가 부족한 게 유입이냐 전환율이냐,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부족한 게 유입인지 전환율인지. 그래서 제 강의는요, 제가 그 종합반 할 때는 제가 맨 처음 1기 모집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님만 오면 자신 있는 분들만 제 강의 신청하시라고. 왜냐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유입이거든요. 근데 마케팅 강의를 들었다 그래서 전환율이 안 되면 저 1년 차랑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유입이 되는 분이면 당연히 전환율에 대해서 부족함을 채우셔야겠죠. 거기서 이제 산업 자체가 어떤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유입 전환율 요거만 좀 기억하셔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있었어요. 고객이 우리를 볼 때 있죠. 우리를 보면 진짜 전문성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막 전세 사기 막 여러 개 막 많이 있죠. 되게 큰 돈을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고객의 눈높이를 맞춘 공인중개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실무 공부하고 뭐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서, 저도 자격증을 따서 개업을 했는데, 저는 막, 아, 이제 초짜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상대방은 전문가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당연히 게임이 안 되겠죠. 저는 또 금액대가 어느 정도 있는 데 왔는데, 와, 이 눈높이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생각해보면, 이 공인중개사, 우리 어릴 때부터 막 이 업을 장래희망으로 삼거나 막 이렇게 막 그때부터 막 하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자격증을 따고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대표님들도 기존에 원래 뭐 몇십 년 이렇게 하셨던 내 진짜 본업이 있으셨다가 자격증을 따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관련돼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이제 내 그 스킬이 많이 이렇게 높은 분들이, 전문성이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겠죠.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실무는 또 다른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격증을 따고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 뭐 취업도 하고 교육도 듣고, 근데 하지만 그 좀 열악하죠. 그 우리 이 업 자체가 직원분으로 일하는 게. 근데 뭐 그래도 좌절하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저는 면접 보면서 그걸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아, 자격증 이렇게 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완전 또 다르다. 그래서 대부분 막 그런 뭐 하소연도 되게 많이 막 듣고 서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같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근데 이제 이 업 자체가 진짜 직원으로 일하는 게 되게 좀 구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내가 이 업을 하려면 어떡하겠어요. 마케팅, 세일즈, 고객 관리, 뭐 인맥, 자본력, 뭐 근데 이런 거를 믿는 분들은 빨리 개업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뭐 나이 제한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분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입 또는 전환율, 적어도 이 둘 중 하나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빨리 개업하실 분들은. 아니면 이미 지금 개업을 하셨어도 유입과 전환율에 대해서 나를 대입을 해보세요. 냉정하게. 내가 어디를 잘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6개월 버리고 시작하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꺼내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돼요. 현실로 일어납니다. 최악입니다. 개업하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요 내용을 얘기 드리면서 여기가 거의 딱 1년까지, 딱 1년 차 얘기입니다. 여기가 손님은 모이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1년 차. 여기 1교시에서는 유입 전환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합리화만 하다 보면 진짜 지옥의 블랙홀의 지하수까지 만나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내가 진짜 뭐가 부족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우리 2교시 때는 요 마케팅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마케팅 퍼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